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래서 국내 시사를 하면 안 되는데. 질병관리청의 이제 승격 문제가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본이 워낙 잘해왔고, 질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해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역 감염자들이 뭐 50여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누구도 이런 지역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좀 둔해진 것 같아요. 지역 감염이 일어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대비를 못하는 건 내 자신이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이제 홍대 주변을 살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과거에는 마스크 쓴 비율이 뭐 70%, 80%, 지금 100%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제가 눈총을 받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의무감 같은 걸 느끼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6차 감염, 7차 감염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감염자들은 사실 그 원료를 추적하기 힘듭니다만 최소한 새롭게 탄생하는 감염자가 더 큰 추가 감염을 만들어내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역학적인 추적 관계가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대량 확산은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 제일 큰 공로를 했던 질병관리처 정은경 본부장 이 질병관리처가 이제 청장으로 승격을 한다. 좋은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일종의 이제 질본을 승격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알짜를 뽑아간다. 내지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언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네요.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일부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늘 존재하는 걸 보면 개혁의 길, 개선의 길은 정말 멀고도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보건복지부라는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2010년에 지금 여성가족부 뭐 이런 게 다 통합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장관이 이제 정무위원이니까 핵심 부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장이죠. 처장.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은 이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중에 최고의 공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기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400조 정도, 뭐 이쪽 소속대로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집행한 예산이 총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72조 5천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보건복지부가 쓰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도요. 국방부도 40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8%를 쓰니까. 40조. 40조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의 그 2배에 가까운 돈을 보건복지부가 쓰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복지수당을 관리하는 게 큽니다. 기초생활보장. 우리가 뭐 지금 표현이 기초생활 소득자로 바뀌었죠. 제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좀 그 용어가 그래서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이 10조, 취약계층 지원 2조, 뭐 줬다니 아닌 건 뺄게요. 아동보육에 8조, 노인 그 복지에 13조, 건강보험에 7조. 요거 이제 건강보험료 손실이 나는 데 대해서 이제 보태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의료원들 뭐 챙겨갖고 전부 하고요. 보건 의료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질병본부 이쪽을 합친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 건강보험이 한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공적기금에 이제 23조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72조 원 되는 돈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죠. 어찌됐거나 72조를 쓰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일 알짜인 부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의 권한도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이제 박능우 씨가 장관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의학인 출신이 아니죠. 네. 뭐 경제, 법학 이런 거 전공하신 서울대 출신 인사신데 이분이 이제 뭐 큰 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평은 듣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일어난 그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만약 질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소리가 들을 만큼 조금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까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2조 예산을 쓰는 보건복지부가 1조 좀 넘는 예산을 쓰는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1초도 안 되죠.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전체 연간 예산은 약 8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을 쓰는 질병관리본부보다 더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행안부로 보면 정원이 900명 정도 있고 예산을 8천억 정도 쓰는데 이 질병관리본부가 주도가 돼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약간 체면이 좀 까인 부분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행정을 또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청으로 승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때 국민들이 대부분 다 열렬히 환영했어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전문화된 관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이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구소예요. 전체적인 국립보건에 관련된 전체적인 연구를 집행하고 있는 이 연구소를 보건복지부가 떼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찬성했다 안 했다 뭐 이걸 갖고 논란이 많은데요. 정은경 본부장은 아니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떼내가는 걸 할 수 없다. 떼내가면 떼내가. 하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연구센터가 필요하니 별도로 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뭐 그분도 공무원인데 이분 심정을 바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 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연구소를 떼가버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이 한 200명이 날아갑니다. 연구소 근무하는 인원이. 그리고 연구소에 운영되던 지원되던 예산인 거죠. 그것도 한 2,500억 이상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인원이라든지 전문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줄어버리는 사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질병관리본부 산하 기관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연구소를 굳이 가져가려고 할까요? 왜 이거를 국립감염병 연구소라고 승격을 시켜야겠죠. 앞으로 이제 연구할 게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건복지부가 자기네 기관으로 떼가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한다. 원래 질병관리예방센터하고 국립보건원이 분리가 돼 있지 않느냐. 우리도 미국식 스타일을 따라가지고 예방관리센터의 역할은 그대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가 하고 국립보건원 자체의 업무를 강화해서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따로 나눈다. 어차피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제 그 질병관리연구소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 우리 사례를 들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질병본부 안에 있었을 때 정은경 본부장이 가장 이제 유기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선제적인 연구와 실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9월 달부터 우한 지역, 중국의 우한 지역 주변에서 일종의 폐렴 바이러스가 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바이러스 샘플을 이제 구하려고 그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자 이게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를 가정한 일종의 백신과 진단 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연구를 하게 된 거고 그 연구의 초기 데이터들을 제공한 게 이 지금에 있는 이 국립감염연구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연구소 안에서 가상돼 있는 질병에 예정한 일종의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자 요러요러한 증상 요러요러한 계열의 바이러스를 추출해낼 수 있는 거를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먼저 선제적인 생산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검증 과정을 식약청하고 협의를 받았고 그걸 최소화 간소화해서 상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에 대한 사전 연구를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이 질병관리본부가 자체적인 연구 인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제 정경 본부장도 떼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연구소 하나 더 만들면 되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게 워낙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분리돼 버린 새롭게 만들어지는 질병관리처에서는 이러한 인원 관리를 수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질병관리본부 안에서 일종의 이제 각 센터장, 감염본부라든지 뭐 지역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 맡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의학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잡냐? 애초에 여기에서 의사 출신이나 이쪽 그 의료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들이 원래 질병본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메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 질병관리본부한테 사전에 이걸 못했다고 엄청나게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경 본부장도 직급이 깎이고 월급이 깎이는 수모를 감수해야 됐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그 나가버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도로 복지부에 들어가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일상 공무원으로 그쪽으로 지금 취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아탄 거죠, 소속을.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이 과거 연구원이에요. 10년, 20년 경력을 가진 연구원들이 파견돼 갖고 지금 질병본부에 내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니네 지금 하고 있는 전문 직원들도 다 우리 직원들이야. 우리 소속 직원들이야.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니네한테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옮겨주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도 복잡하고 또 인사 결재권 같은 것들이 예산 같은 것들이 많이 동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 맡아서 떠갖고 갈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도 이거를 이제 뭐 부서 간에 무슨 뭐 갈등이니 뭐,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보건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고요. 그 중에 8천억 이상을 이미 질병본부가 가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질병본부를 그대로 독립시켜 준다고 해서 예산상으로 크게 뭐 복지부가 이득을 보거나 그럴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연구소를 네가 앞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감염병 부분에 대한 천문학적인 일종의 사업성, 수익성이 좌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백신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독감 백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염병 백신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질병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티푸스도 올 수 있고, 뭐 일본 내염도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대한 예산이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커질 거라는 얘기예요. 코로나는 당연한 거고. 자, 이러한 예산들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사기업에 몰아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국가가 기본적인 기초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연구 성과의 중심을 국가가 가져야 돼요. 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시전한테 다 밀어주고 정군항한테 밀어줘서 백신 개발시키는 게 아니잖아. 기본적인 기초 역학 조사를 비롯한 연구들을 이런 것들은 사, 그 사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 일본 내염 관련된 거를 연구를 하다가 내염이 안 생겨 수요가 없어 올해는 내염이 안 일어나네 그러면 예산 연구 안 하죠. 연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예산 연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기 백신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만들어져서 출시를 해도 1년 지나면 변종 나와버려서 못 써. 또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수요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해서 수익이 안 올라오는 연구는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고 투자적으로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러한 기관을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질병관리본부가 나름 소프트한 과정에서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커지게 되면 이 연구소가 가지게 되는 투자 비용, 부가가치. 또 이런 백신을 만일에 연구소가 개발했다 그러면 어느 지역한테 어떤 기업한테 위탁 생산을 주거나 생산 권리를 나눠줌으로 해서 그 기업에 또 엄청난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를 봤을 때 이게 겁나게 탐나는 기관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구소가.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비난하기 위한 얘기는 아닌 거고요. 물론 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이 기관을 보건복지부가 끼고 여기에 뭐 예산을 몇 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진짜 국립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 안에도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코로나 같은 감염병만 한 게 아니고요. 뭐, 그 장기 이식이라든지 혈액 관련된 그 조직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가 업무들을 꾸준하게 지금 해왔어요. 이러한 업무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가 활용하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같은 빠른 감염자를 찾아내거나, 감염자 주변을 추적하거나, 또 뭐 병력을 조회하거나, 이런 병력들을 병원에 알려가지고,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유기적인 시스템을 보건복지부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분리 또 특히 연구소에 대한 비중이 질병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는 데 걱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보건복지부는 인원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최고의 장점이 이 민간 산학 연결이라고 정 본부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하고 그 위급 상황이 처했을 때 이러한 어떤 초기 대응이나 대책 같은 것들을 그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거치지 않고도 뭐 경찰이 됐든 군인이 됐든 민간 병원이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이런 쪽에다가 결제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사실 이렇게 잘 돼가는 모습으로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 모습이 또 1조밖에 안 쓰는 조그마한 기관이 그걸로 인해갖고 마치 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양 막 이렇게 커 올라오는 모습이 관료사회 안에서 결코 보기 좋지 않다는 거죠. 모난돌이 정맞은 꼴이다 나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일종의 이제 숟가락을 얹고 싶은 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독 잘 나가는 동료한테 대한 일종의 질투일 수도 있다고 봐요. 복지부가 질본한테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가 처음으로 승격되는 걸 질본이 처음으로 승격되는 걸 굉장히 막아왔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으로 승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리심으로 인해서 그거 안 돼요 소리는 못하니까 이제 그 손발을 다 잘라내는 형태로 한 거죠. 진짜 허울뿐인 질병관리본부청인가? 질병관리청으로 만든 거죠. 손발 다 잘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그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제 뭐 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시선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제 잘 되는 꼴을 못 봐갖고 제 손발을 자르려고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따져보면 조직사회 안에 있는 상황 안에서는 너무 얘네가 통제 없이 너무 잘 나가고 얘네들만 유독 이게 뛰다 보니까 전체에 있는 조직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불편하니 이거 시스템 안에 두겠다라는 얘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를 해석하자고 그렇게 악의로만 하지 말고. 근데 이재갑 교수님께서 그 행안부 발표가 있고 다음날 국민청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복지부랑 행안부가. 그래서 나와서 해명을 하는데 그게 다 엉망인 거예요. 조금만 그 내용을 아는 그 계열 사람들이라면 일단 엉망이라는 거 안 정도인 거죠. 물론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질본이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확대 계획안에 대해서 비터를 놨다라는 얘기도 있고, 만일에 이제 그동안 질본 있기 이전에, 이번 사태 이전에도, 차관급 그 관리자 한 명 더 받아야 된다. 2차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우리 이 정도 규모 관리하려면 차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 차관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든? 간부들의 몫이 많이 늘어요. 차관 밑에 딸려있는 각종 이제 그 부서장을 비롯한 연계관계 조직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이런 확대된 조직들이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오히려 더 감시함으로 또는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같은 원활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적하신 부분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협의를 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질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속성, 역동성, 창의성 그리고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 척을 독립시켜라는 거예요. 여기에 뚜렷하게 뭐 이제 이재갑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민간인의 한 분으로서 잘 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복지부도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 의견에 맞춰서 어떻게든 새로운 안을 갖고 나올 것입니다만 그 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린 이걸 싸우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질병관리청을 완성을 하고 또 그만큼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역학연구원, 그러니까 질병관리연구원을 확대 독립시킬 수 있느냐의 부분인 거고, 이걸 누가 관리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넣느냐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도 역량을 키우고, 질병관리본부도 역량을 키우고, 그와 연관돼서 둘이 협조하는 뭐 공동관리하는 어느 쪽에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연구소들을 확대해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제 감염병 연구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연간 예산이 뭐 3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웬만한 그 거대 그 제약사 기업 연구소 못지않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규모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보다는 훨씬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 능력이 있는 연구소로 키워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부채질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아는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커나가려면 복지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국민청원 올린 것도 많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학 교수님 국민청원 올린 거 맞고요. 이재학 교수님은 질병본부하고 어떠한 사전 연락을 했거나 청원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건 순수한 이제 민간인 차원에서의 걱정된 부분을 올려놓은 거고요. 뭐 그분의 의견이 100%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뭐 얼마든지 조정하거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요지는 가장 훌륭한 행정과 가장 우수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방역과 우리의 어떤 질병 관리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조금 더 지켜봐주고 감시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린 전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정부에서 지금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 안대로 정말 확정이 돼버리면 질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기 전에 국민청원을 동의를 다 해서 그 수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정안이 국민청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절하게 정리되는 게 모양이 이쁘지.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지체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댓글에 대통령이 제보하라고 하셨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음, 그거 다 알죠.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소리를 내야 돼요. 좀 믿어봐.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잖아. 아니 너무 웃기잖아. 될 거야. CDC를 얘기를 하지 않나. NIH를 말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 그만큼 이제 그 선진 기관으로 가고 싶다, 가려고 아니 한다. 뭐 말도 안 좋은 돼요. 얘기잖아. 규모 차이부터 또 크게 차이가 나고 아이, 지금 CDC가 오히려 한국의 질본을 벤치마킹하기도 한 거 아세요? 아니 이제 그거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솔직히 복지부 웃겨요.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여튼 복지부가 마피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감시하자고요. 뭐 이제 보미 작가 의견이 100%그 근거 없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러한 사안의 문제를 중앙일보가 말이죠. 중앙일보가 질본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제 정기석이라고 이제 전 질병관리본부장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와 복지부가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일을 잘못 진행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다 건드렸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삼성이 등장한다는 얘기고 이 과정 중에 이건 제 이제 뇌피셜입니다. 삼성도 워낙 바이오 이쪽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잡음을 줄이고 뭐 어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민간 부분의 확대를 협조한
확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모종의 이제 그 엉뚱한 숟가락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정은경 본부장을 건드립니까? 대통령도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범위 작가가 하는 걱정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국민적 역량, 시민적인 역량이 깨어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가 편들면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 네. 언제나 진리입니다.